동네 잔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혈압은 내려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는 음식이 가장 좋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두 안녕하시죠? 요즘만큼 건강 지키기가 중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건강하면 내장이 튼튼한 게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진짜 건강한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잘 먹고 잘 싸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복통도 증가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약해지면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고 복통도 생깁니다. 또 소화기능 외에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지면서 트러블을 유발하는데요. 장이 많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심해져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또 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힘든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장 내시경이나 복부 CT도 찍어보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각종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장에서 소리가 나고 장이 부글부글 끓고 배가 트질 듯이 팽만감이 생기거나 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환자 본인은 너무 괴로운데 병원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질환이 암이나 염증 같은 구조적 이상이 아니라 신경의 조절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장 내시경이나 CT는 영상 진단기기죠.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우리 몸속의 상황을 딱 사진 찍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에 이상이 있어야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암 덩어리가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염증이 장점막에 퍼져 있다든지 개실이 있다든지 장벽이 두꺼워져서 장이 막히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도 MRI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두통으로 MRI 찍고 나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사실 머리 CT나 MRI를 찍었는데 뭔가가 보이면 그건 뇌졸중이나 뇌종양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미 심각한 거죠.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원인은 뇌의 구조적 이상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이상이거나 자율신경의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장 내시경이나 복부 CT나 머리 MRI를 찍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동네 잔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구조적 이상이 아닌 질병은 대개 기능적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위장의 경우고요. 대장의 기능 이상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녹여서 죽을 만듭니다. 약한의 단백질을 소화시키기는 하지만 소화액이 풍부한 곳은 아니죠. 음식의 소화는 소장과 대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췌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되고 간에서 담즙이 나오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더 작은 크기의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의 장 속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입에서 분비되는 침이 하루 1.5리터나 되고요. 위산이 1.5리터가 나오고 담즙도 1리터가 나오고 췌장에서 소화액이 2리터, 소장 대장에서 점액이 4리터까지 분비됩니다. 또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하루 1에서 2리터 정도 마시죠. 먹는 음식 속에도 수분이 있고요.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10리터가 넘죠. 물 10리터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대변은 100에서 200cc 정도의 수분밖에 없죠. 그 많은 물이 모두 어디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모두 장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호흡이나 땀으로 증발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물이 장 속을 돌아다니는데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물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물소리나 장의 꼬르륵 소리는 납니다.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물이 빨리 흡수가 되지 않아서 더 오랫동안 장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장내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집니다. 장은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속을 음식과 물이 지나가는 거죠. 음식이나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음식과 물 사이사이에 가스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물과 음식이 흘러갈 때
지나갈 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소리가 덜 납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소리가 나고 공복에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장에서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서 방귀가 배출되는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환자분들 중에는 학교를 중퇴하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이 학생이나 수험생, 직장인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는 소리가 옆 사람한테 들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몸은 더 긴장하게 되고 교감신경은 더 흥분하고 장운동은 더 증가해서 소리는 더 크게 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농사꾼이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고 가스를 마구 배출해버리면 되니까요.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일종의 직업병, 현대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운동이 민감해진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는 장내의 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장은 수분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보조적으로 수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면 이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식품은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말하는데요. 그냥 식이섬유를 말하는 겁니다. 차전자피 성분의 80%가량이 섬유질이죠. 차전자피는 건강식품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질경이 씨앗은 아니고요. 대개 인도산이 대부분입니다. 인도에서 재배되는 약초인 플란타고의 씨앗에서 유래된 수용성 섬유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인도산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꼭 국산 질경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섬유질이 과민성 대장에 좋은 이유는 수분을 흡착하는 성질 때문입니다. 차전자피가 수분을 흡착하면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넘쳐서 흘러다니는 수분의 흐름을 막아주죠. 그래서 소리가 덜 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변비가 있어서 변이 너무 딱딱해지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섬유질이 수분을 흡착해서 간직하기 때문에 변이 지나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죠. 또 섬유질은 장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거나 팽만감이 심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섬유질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요즘 홈쇼핑에서 유산균 제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팔 때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팔잖아요. 유산균이라고 한국말을 쓰면 덜 고상해서 잘 안 팔리나요? 꼭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유산균은 세균입니다. 생물이죠. 생물은 먹이를 먹어야 살 수 있는데요. 유산균은 섬유질을 분해해서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때 섬유질을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것이죠. 이 섬유질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의 기능을 잘 조절해주는 음식입니다. 높은 혈압은 내려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는 음식이 가장 좋죠. 차전자피가 이런 조절 역할을 하는데요. 수분이 너무 많아서 소리가 나고 물건변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분을 흡착해서 소리가 덜 나게 하고 설사를 방지해줍니다. 대신 장운동이 잘 되지 않거나 변이 너무 굳어질 때는 수분을 간직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고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죠. 과민성 대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건강식품인 거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장에서 담즙을 흡착해가지고 대변과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간에서 새로운 담즙을 만들도록 자극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소모시킵니다. 이렇게 좋은 차전자피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수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소량인데 장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죠. 약 40배까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먹고 적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에 힘이 없고 운동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차전자피가 장 운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복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차전자피가 부풀어 올라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답답하다고도 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복용하셔야 되고요. 물도 함께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에서 차전자피가 잘 기능하도록 콩가루나 두유 혹은 요구르트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전자피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음식이 다시마인데요. 다시마도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차전자피보다는 순하기 때문에 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다시마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양파가루가 만성피로에 아주 좋다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몇 분께서 양파가루 어떻게 만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파가루는 집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구입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차전자피도 마찬가지죠. 질경이 따와서 껍질 까서 만들어 드실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적당한 제품 구입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없는 건강한 삶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